저는 30대 중후반이에요. 광명에 살고 있지요. 결혼 전 홀로 계신 엄마를 두고 결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의 엄마처럼 모신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무런 가족이 없는 엄마는 그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죠. 다행히 아빠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와 둘이 사는 데는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답니다. 결혼하는 날 엄마가 어찌 그렇게 우시던지 아마도 홀로 저를 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우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두고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려나가자 엄마는 이제 완전한 혼자가 되신 거죠. 그런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애써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래도 우리 신혼집에서 엄마랑 가까운 곳에서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거기서 잘 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던 동네가 편하시잖아. 아무리 딸이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살던 터를 다 버리고 오실 수 있겠어? 이건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도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혼자 아플 때 병원도 혼자 가셔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 낳아도 엄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원래 자기가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그땐 그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살던 터에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친정엄마를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편할 거라며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결혼 전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둥, 걱정 말라는 둥 했던 소리가 무색하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과는 싸우기 싫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자꾸 걸렸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제 계획은 철저히 틀어졌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호출이 이어졌고 하도 성화에 그 뜻에 따라 매번 시댁행을 택했죠. 나도 혼자 살잖아? 내가 전화하기 전에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할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이런 게 한부모 가정에서 큰 티가 나는 건가?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아니 어머님,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친정엄마였어도 그럴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정없다. 내가 지금 우울증 초기 단계야, 알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우울증이 더 심해질지 좋아질지 너하기 달려있어. 어쩜 애가 그렇게 모지니?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너였으면 금이야 오기야 엄청 잘했을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빌라 자체에서 위층 아래층 이모님들이 살고 계시기도 했고 아버님과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셨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있기도 했고요. 저에게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항상 시댁에 왔는데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에게 매번 시댁에 와야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늘 닥달을 하시며 우울증 얘기를 꺼내고 항상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우울증 얘기를 꺼내며 늘 불러대셨어요. 며느리 노릇 안 할 거면 왜 시집 왔어? 너가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평일에 못하더라도 주말엔 며느리 노릇 해야지. 위아래 이모들도 너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온 김에 솜씨 좀 보자. 수제비 먹고 싶다. 이모들 불러서 우리 수제비나 해 먹자. 어머님, 저 이렇게 주말마다 부르시는 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쉬는 건데 주말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매번 전화로 불러대시고 저도 제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나 너 같은 며느리 보다 처음 본다. 우리 경로당에는 며느리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하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간다, 빨래도 해주고 가는데. 너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내 시애비랑 이혼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한 줄 아냐고. 근데 그걸 못 참아? 아니요, 어머님 이해하죠. 그래도 이렇게 주말 내내 내리 부르는 건 제 개인 생활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제가 지혁 씨랑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보면 지혁 씨는 쉬라고 하고 저만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걔랑 너랑 같아? 걘 원래 잠이 많아서 주말엔 좀 푹 자야 해. 그걸 모르니? 그리고 여자라면 좀 부지런해야 하는 거고? 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 많은 애구나? 시애미가 좀 불렀기로 써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나 때는 시애미 눈도 못 마주쳤어. 도통 말이 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맺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이모님들까지 불러 수제비를 대령했죠. 이모님들도 성격이 시어머니와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상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그렇게 주말 내내 시댁 시중을 들다 집으로 향했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 말이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예능 채널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폭발할 지경이었죠. 이제 효도는 셀프로 해. 내가 왜 어머님 댁까지 가서 주말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해? 당신은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깔깔대고나 있고.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엄마 얼굴 본 지도 지금 2달이 넘었어. 나 이제 주말마다 시댁 못 가.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못 간다고 할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그래? 엄마 혼자 있어서 지금 우울증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아빠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갑자기 혼자 계시게 됐는데 그럼 제정신이겠니? 너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진짜 야박하다. 내가 야박해?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아들놈은 맨날 주말마다 늦잠에 골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가 가서 어머님 비위 맞춰드려야 하냐고. 자기가 우리 집 가서 엄마 비위 한번 맞춰준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너를 좋아하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 못해. 딸 없는 양반이 딸 생겼다고 그렇게 불러대시는 거 모르겠어? 너도 참 우리 엄마 이해 좀 해줘라. 얼마나 외로운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무슨 내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절대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는 어머님께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주말이 왔고 어머님은 토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급한 거면 남편한테 따로 하겠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역시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저를 불러대셨죠. 혼자 와서 밥을 차리라는 둥, 이모들이랑 기다리고 있다는 둥, 정말 화가 나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이모들이랑. 오늘은 뭐 해줄란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서 장봐 와라. 아니요, 오늘 못 가요.
이번 주에 저 친정 가거든요. 밥 알아서 해 드시고 심심하시면 지혁 씨 불러서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 간다고 했냐? 그럼 우리 밥은 어쩌고 친정을 간다는 거야? 와서 밥이라도 하고 가. 안 늦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밥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시켜 드시던지 이모님들이랑 해 드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론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지혁 씨랑 같이 찾아뵐 거예요. 제가 선약 없고 어머님 괜찮으신 날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토요일마다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친정 갈 준비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눈을 흘기며 너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얼마나 끓어오르던지. 결혼하면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남의 편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뭐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쩌겠나라는 심정이었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면 너한테까지 그러시겠냐?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진짜 차갑다, 차가워. 내가 말했지?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시중 들어. 왜 나한테 그래? 난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알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쉬라고 하면서 왜 나를 불러대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웃겨서 그래. 자기도 꼼짝을 안 하잖아. 집에서 그래놓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뻔뻔한 거지, 그게. 언제 한번 장모님 뵈러 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됐고, 그만해. 나 진짜 폭발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길이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엄마네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본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급격히 쇠약해진 느낌이랄까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오랜만에 나왔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또 잘 안 챙겨 먹었구먼. 벌써 얼굴이 상했네. 속상하게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걱정되잖아. 요새 이것저것 집안일 좀 했더니 그러네? 나이는 못 속이지?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걸로 해놨을 텐데. 이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오랜만에 오는 거 이서방이랑도 같이 오지? 그럼 씨암탉이라도 잡는 건데. 에이, 됐어. 오늘은 나가서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중식 드셔요. 살도 빠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정말. 속상하다. 엄마 괜찮다니까.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을 통 못 잤더니 이래. 너 시집 보내니까 이제 혼자 잤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도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걱정할 거 전혀 없으니까 인상 펴세요, 우리 공주님. 급격히 안 좋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며 오랜만에 정겨운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와서 엄마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찾아뵌 엄마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엄마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렇게 집에 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팩을 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짜를 따져보니 임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서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자기 이제 아빠 된다고. 우리가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야 해.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뭘 못하겠어. 안 그래? 자기 얼른 앉아서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임신하니 좋네?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집도 치우고 나도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 만에 평화야? 임신을 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금세 풀어졌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더더욱 생각이 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친정집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그럼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도심권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서 병원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 나도 임신해서 몸도 힘들어질 텐데 친정엄마 가까이 살면 좋을 거고. 엄마 보고 집 팔고 여기 쪽으로 이사 오라고 해야겠어.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불편한데. 아무래도 어머님 계시면 내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 안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차피 뭘 하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런 줄 알아. 그래 뭐, 너 몸 힘들고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장모님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알겠어. 그런 줄 알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친정집을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엄마도 막상 제 집 근처로 오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몸조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막상 도시로 올라오시니 엄마는 밝아지셨어요. 주변에 구경할 때도 많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제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임신했다고 해서 몸조리 걱정했는데 가까이 사니까 이제 몸조리도 엄마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이제 그전보다 더 자주 찾아뵐게. 너무 좋다. 엄마가 근처 사니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댁 눈치 보이니까 너무 자주는 왔다 갔다 마라.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알겠지? 뭐든 눈치껏 행동해.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도 도시로 나오니까 너무 좋지? 병원도 가깝고 여기 근처에 경로당도 있어, 엄마. 시골에 혼자 계시다가 막상 도시로 오니 참 좋아하는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남편과 가는 것이 아니면 못 간다고 선언까지 한 데다 친정엄마까지 근처로 이사 오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지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 대셨죠. 그러면서 친정엄마 욕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참나.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너네 엄마까지 이 근처로 데리고 오고. 난 그럼 이제 내친다는 거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근처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골 노인네가 시골 노인네처럼 살아야지. 도시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과하다, 과해.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만큼 제 근처에서 들여다보며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도 지역시 근처에서 사시고 싶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낮에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모님들도 주변에 같이 사시고 즐겁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저밖에 없어서 차라리 제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니? 내 엄마가 이 근처 와 있으면 우리 지역이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안 그래? 사위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야 하고. 그 피곤이 다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쩜 생각하는 게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럼 나는?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애써 참고 눌렀어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본인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죠. 속상했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애써 눌렀어요. 그리고 임신 말기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 친정엄마와 헤어진 가족을 친정엄마가 만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엄마 처녀 때 헤어진 친오빠인데 이 동네에 사는 것 같다며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낯익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엄마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사를 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져 있던 친오빠, 저에겐 삼촌을 만나 늘 기뻐하셨거든요.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 많이 했는데 커서 헤어지고 너무 그리웠어.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엄마 너무 잘 됐다. 진짜 나도 삼촌 한번 뵈러 가야지. 하나뿐인 삼촌인데 난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너무 우연이다 정말. 그럼 너 지금은 막달이라 몸도 무거운데 천천히 아기 낳고 한번 보러 가자. 요 근처 사니까 자주 보면 좋지. 그렇게 엄마 입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막달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 임신성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터라 먹고 싶은 것을 잘 못 먹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엄마가 해주신 양갱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양갱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는 단숨에 양갱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보러 오셨다가 그 양갱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나, 고작 내 엄마가 가져온 게 양갱이냐? 아주 날로 먹는다. 딸 출산했는데 이것저것 해주진 못할 망정. 그럼 여기로 이사는 왜 왔대? 너한테 만난 거 많이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고작 양갱을? 얘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 애 낳고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이 다 상해 알겠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너네 엄마는 철이 없니? 애 낳아보고도 이런 거 모른대?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임신성 당뇨 때문에 조절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좀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럼 어머닌, 지금 여기 병원에 제 속 뒤집으려 오신 거예요? 아이 낳은 저한테? 뭐야? 어쨌든 너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됐어. 내가 가져가마. 얘가 철이 없어 정말.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그걸 들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양갱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셨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짧은 입원을 마치고 전 퇴원을 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가져온 양갱을 경로당에 포장채 던져주고 왔는데 그 양갱을 보자마자 노인 회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거 드실 분 드세요. 아니 우리 그 철없는 사돈이 아주 우리 애 이다 뽑히라고 애 낳자마자 양갱을 해준 거야 글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그 옆편네 내가 며느리 병원에 있을 때 당장 챙겨온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던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구석 웃기다니까.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황당한 집안이야. 당신이었구먼. 우리 조카 시어머니가. 이 여편네가 감히 이걸 어디다 디밀어. 내 동생이 밤새 만든 양갱이고 귀한 건데 이걸 조카도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고 나와. 참나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그렇게 경로당 와서 욕한 집구석이 내 동생 집이었어? 며느리 욕이랑 사돈 욕을 그렇게 하더니 그게 내 동생이 올시다. 그 며느리는 내 조카이고. 아셨수?
어머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친정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슨 오빠라고 갑자기. 아주 오래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내가 군대에 가고 제대하면서 연락이 끊긴 내 동생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찾았지. 근데 그런 동생을 매일같이 욕했던 게 당신이라니. 이 안경 나도 받았어. 이 여편네야. 우리 동생이 나 먹을 것도 만들어줬다고. 핸드메이드 양갱이라 딱 봐도 내 동생이 만든 거 티가 나는구먼. 당신 성품 별로다 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먼. 참나. 노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모가 사시나무 떨듯 발발대더래요. 그 이유는 사실 시어머니가 노인 회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에 외숙모도 돌아가시고 삼촌은 혼자 사셨는데 자수성가를 하셔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건물들이 여러 채였거든요. 그걸 알고 재혼이라도 하고 싶어 매일같이 경로당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근데 그런 회장님의 동생을 허구한 날 욕을 해댔으니 회장님은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회장님이 노발대발을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탓에 전환을 하였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희 며느리 삼촌이라는 건가요? 어머나 이런 우연이. 제가 좀 섣불렀죠? 그냥 우리 며느리 치아 생각해서 얘기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요. 회장님이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는 무슨. 허구한 날 와가지고 내 동생 욕할 땐 언제고 이사 온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나도 당신 인성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됐고 이제 여기서 내 얼굴 보고 지난번처럼 지낼 생각하지 마쇼. 알겠소? 참나 어이가 없어서야. 시모는 경로당 회장님을 잘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삼촌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 준 것이었고요. 정말 꼴 같지도 않으면서 저도 우습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저에게 시어머니는 전화가 엄청 오셨어요. 회장님께 잘 얘기해 달라는 둥. 그 뜻이 아니었다는 둥. 엄마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둥. 소식 들었니? 아니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자리 좀 마련해줘라. 아니 회장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셔. 다 들었어요. 경로당 가서 저희 욕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으며 저희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희 삼촌도 혀를 차던데.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저와 저희 엄마한테 사과 먼저 해야죠. 사실 회장님이랑 나랑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자리 좀 마련해줘. 내 전화는 도통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얘긴 나중에 하자. 내가 재혼하면 너도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매번 나 신경 안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다오. 아니요. 절대 실례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외숙모 자리가 된다니.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 처음 보는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으시려 했고 전 그 손을 확 뿌리쳐 오히려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정말 동영상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될 만큼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친권 양육권은 다 제가 가져오기로 하는 걸로 말이죠. 남편도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졌죠. 당신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어머님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누가 겁낼 줄 아냐? 나도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정 떨어져서 싫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저흰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소송을 했지만 남편보다 제가 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돌아왔고요. 남편은 양육비를 다달이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본인이 재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억척스럽게 삼촌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삼촌은 그런 어머님을 뿌리쳤고요. 아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네? 그땐 오해라니까. 아휴,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나? 참나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구먼. 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을 텐데 이럽슈. 경로당에서도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났으니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난 노인회장 탈퇴할 거니까.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내 마음에 불 질러 놓고 그렇게 미련 없이 가버리면 전 어쩌라고.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설렘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포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웃기고 있네. 내 돈이 좋아서겠지. 가족도 없이 빌딩만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 그거 하나 아니겠어? 일 없어? 전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유책 사유니까요.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 시어머니에게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이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막막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니 남편도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어서 그런지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살림을 합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늦게나마 만난 삼촌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이죠. 늦게나마 내가 동생한테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자식이 있냐, 마누라가 있냐.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나도 늦게 가족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프지만 마라.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요? 괜히 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못 가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 욕을 하던지. 일단 얽히고 싶지도 않고 내 동생이랑 이렇게 내 조카랑 사는 거지 뭐. 삼촌 고마워요. 그래도 삼촌이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니까요. 엄마도 늘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삼촌을 찾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삼촌한테 많이 갚으며 살게요.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째이고요. 다행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결혼할 때부터 애 아빠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빈자리는 전혀 없고 말고요. 간간히 아이 때문에 남편을 보긴 하지만 사적인 말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위자료까지 뺏기고 팔자 한번 펴보려다가 팽당한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혼을 했다는 게 아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삼촌과 엄마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남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끝내 헤어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곤 했지만 느끼는 감정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인연을 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와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 차갑게 변했고 예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 제가 예민해진 것뿐이라면서 대충 둘러대길래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 저녁에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한테 계속 쌀쌀맞게 대하고 나 서운해. 인턴 생활하면서부터 그러는 거 알아?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쉬운 줄 알아? 인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나를 조금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해.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내일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 더 신중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고 너도 곧 졸업이니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정식 의사가 되면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내 사정 좀 봐줘. 요즘 병원에서 눈칫밥 먹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 곧 의사가 될 너한테 빌붙어서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일할 만큼 일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빌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비용도 내가 훨씬 많이 지출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놀고 먹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봐왔길래 그런 말을 해? 너는 나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지금까지 같이 만나왔던 거 아니겠어? 아, 그냥 데이트만 하고 아쉬워서 만날 거였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자 처음 느꼈던 감정들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만 결혼에 목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도 상했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저에게 빌부터 살려고 결혼하는 거냐는 말을 꺼냈을 땐 너무 놀랐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한간 시간대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 방향을 틀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같은 인턴 동기인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 등을 돌린 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같이 인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함께 겪게 되잖아. 그러면서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 호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너무한 거지. 아직 양가 집안에 인사도 안 드렸다면서? 그럼 그냥 연애하는 사이 아니야? 상견례까지 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허다한데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너한테 맞는 사람 골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봐줄 만한 것도 없다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레지던트 생활까지 끝나면 정식 의사인 네가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보낸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을 재촉하는 그 여자가 좋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의사면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부면도 많은데 그 여자는 네가 변한 것 같다면서 이해 못해주고 있다며. 나 같으면 바로 헤어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잖아? 나중엔 집착도 엄청 심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너의 뒷배경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말처럼 나도 몇 년간 만나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걔는 내 배우자감으론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딱히 잘난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집안이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걔가 입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려고. 요즘 내가 좀 귀찮아서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결혼할 생각 없냐면서 엄청 닥달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 남자는 그런 여자 정말 질색하잖아.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는 거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매력이 이젠 전혀 없어. 나도 다른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야, 이거 봐라. 내가 며칠 연락 안 하니까 병원 앞에 왔다고 문자 왔다.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간 의사 남친 놓칠까봐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진동으로 되어 있던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선 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보자는 건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 나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며칠간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다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시간 돼?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고 싶어서. 거의 끝나갈 시간이면 기다릴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전날에 연락을 준 것도 아니라서 이미 선약을 잡아놨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올 땐 옷을 꼭 그렇게밖에 못 입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할 사람이면 보이는 거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보기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브랜드 옷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너랑 결혼을 하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 이래서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나 봐. 남자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확 바뀌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등 돌려버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 옆에 좀 전에 대화하면서 들었던 같은 인턴 동기 여자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장은 저를 내치기에는 아깝게 느껴져 곁에만 두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가 끝이 났는지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인턴 동기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함께 올라타길래 저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무작정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차량이 멈춰선 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자주 왔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까지 저와 올 때마다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다른 여자를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두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전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핸드폰 속에 저장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저를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네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후에 남자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고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두 남녀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식사가 끝이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셔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고, 제 말을 듣게 된 엄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엄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빠에게도 알리자 떡잎부터가 잘못된 놈이라면서 그런 놈은 당장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선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던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헤어질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너 다른 남자 생겼냐? 하기야, 너한텐 내가 많이 벅찬 상대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나 밥 먹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럼 너는 나랑 결혼까지 계획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했어? 어제 네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랑 연애하면서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 여기 인턴 동기 여자랑 같이 갔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던데? 그것만 본 줄 알아? 호텔까지 가서 둘이 뭐 했어? 당연히 갈 때까지 갔겠지.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네가 어제 그 여자와 함께 했던 사진들이야. 쓸데없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그 여자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선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를 놓친 거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겠지.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지. 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양가 집안 인사드린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너는 내 놀잇감밖엔 안 된 존재야. 심심해서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한 줄 알았냐? 그래도 그동안 만나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어차피 너랑 상견례를 했어도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여기 7,0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게 네 집 취향에도 잘 맞잖아? 남자친구가 올려놓은 식권을 보는 순간 먹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머리 위로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자 남자친구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침없이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구내 식당 안에 있던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두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제 옆에 서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에 거침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 안에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까지 게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 고작 인턴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내가 여기 병원에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빨리 대답 안 해? 이 병원장 되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사진으로만 뵈서 미연이 어머님이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짧았지. 너까지 게 내 딸을 건드린 것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에서 지켜만 봤고 조만간 얼굴 한번 대면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결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턴 주제에 병원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저기 있네. 거기 피하지 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차피 사람들 전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인턴들이 요즘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은 안 배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놈이 전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두 연놈들을 더 이상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내 입김이면 다른 병원 생활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봤는데 어디서 용서를 구해?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알았다면 미연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병원장님 여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옷도 후실구리하게 입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의 딸처럼 항상 보이길래 저는 전혀 느낌도 오지 않았었다고요. 어머님께서 교육을 워낙 잘 시키셔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납득을 했었겠죠.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같이 만나오면서 좋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저에게 꼬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렸습니다. 병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미연이랑 다시 잘 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라서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나? 그리고 병원장 딸이라는 말이 떠도는 게 싫어서 내가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나?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있는 집안이면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서 몸이 힘드셨는지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옆에 있던 인턴 여자는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버렸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경영진 분들이 남자친구의 사지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며칠 뒤 남자친구가 병원에 어머니까지 대동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병원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유, 저기,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넓은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서기에는 애들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인턴 과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쳐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보였던 행동들이 제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속이 타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지금 당장 발등이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남의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미연아, 내 실수 인정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그만 좀 하지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끝인 거 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계속 모른 척해?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임신했다더라. 다른 병원에서 인턴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도 임신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으면서 나한테 봐달라고? 임신한 그 여자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그 여자가 임신한 거 모르셨나 본데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랑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저 집안과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존심 다 버리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좋은 기회까지 놓친 것도 모자라 대책 없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어차피 걔도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의사생활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애 지우고 각자 인생 가자고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대수예요? 눈앞에 병원장 딸인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이혼 가정에 하나 있는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걔 아버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간 제 인생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 모르세요? 정신 나간 놈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사고쳐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임신한 여자가 달려와 그놈의 머리채를 잡더니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그놈의 어머니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뇌 대동맥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항상 튀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남자친구 또한 속으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행실들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말하고 만났었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겉모습만 봤을 테고 썩어빠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오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안 좋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신을 위해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탄한 삶을 보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나 되셔서 남편이 식사 한 끼 하고 싶다는 말에 호텔 뷔페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 반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배신은 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첫째 신우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첫째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고 남자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우리 오빠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니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랑 동생은 여자니까 남자인 오빠가 대표로 나중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빠가 이식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데 예민한 건 아가씨 아닌가요? 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섣부르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대화는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말 많은데 굳이 왜 이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잖아요. 지금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오빠가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빠가 장남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 거예요? 그냥 좋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식들한테 이식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신우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은 시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도 이식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한테만 이식을 강요하는 발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은 괜찮고 본인은 여자라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신우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만 잘 키우자는 마인드라 둘 다 애 하나만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오래간만에 모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중재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자 더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우들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그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날은 선을 좀 세게 넘는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정이 격해지려 하는 걸 보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신우들은 말만 따리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우들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전부 쏟아낼 뻔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서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감정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전부 망쳐버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게 되면 저는 빠질게요. 아니, 왜 언니가 빠져? 빠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빠는 좋겠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새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가족들 없어도 잘 살겠네. 너희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이야. 두 분이 함께 사신 시간이 벌써 50년이나 되셨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오래간만에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각자 일이 바빠서 힘들게 모였으면 서로 말조심을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엄마나 아빠한테 간이나 신장 떼어줄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건강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식을 못 받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신장을 주겠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와?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신장이나 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주고 키운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말릴 판인데 어쩜 이 집안은 반대가 됐네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식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주옥 같은 딸들한테 받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이 더 실망스러워요. 이 자리는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까지 신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역시 모전여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 50주년이라 해도 제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함께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겨 차에 실어 놓은 뒤 저도 잠깐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비어있는 룸에서 지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무섭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불쌍하다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지배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지배인들이 나누고 있는 룸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지배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지배인들이 저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집안이 왜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 대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숨긴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 총 지배인이 누구시죠? 방금 들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들었던 내용 전부 실토하시죠. 제가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배인들이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접시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테이블 좀 잠깐 정리해드리고 있다가 잠깐 들은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머뭇거리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던 지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과 제가 없는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들었던 부분에서만 얘기해줬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두 귀로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옆에 머물 기댄 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고 저에게 걸어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지금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잖아. 다들 오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전륜이 아니면 키워줘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 목적이 원래 걔를 이용해서 노후엔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살림 차리고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까 우리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그래요, 엄마.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셔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요즘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전부 다 확 얘기해 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잖아. 잘 참은 거야.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네가 말한 대로 매달 받는 용돈도 못 받겠다. 며느리한테까지 들어오는 용돈까지 합치면 무시 못한다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계획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젊을 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 섣불리 얘기했다가 충격에 떠나가 버리면 지금 받는 용돈도 물론 당신 신장도 이식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참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내가 걔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신장 안 줄 거냐는 말에 말하는 거 봤지? 자기가 꾸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잖아. 보육원에서 부모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거 불쌍해서 데려와 키워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지 가족만 챙기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개를 키우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한 것도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이 사실은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 만약 큰애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그것뿐이야. 그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날 거야. 당신 신장 아직 이식받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겉으로 봐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귀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 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